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연을 전해드리는 DJ 준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충청북도 청주에 거주 중이신 한 어머님께서 직접 손편지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처음 읽고 저는 말 그대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질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지금도 누가 저에게 자식이 있냐고 물으면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네,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가슴으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22살에 결혼해 유산을 3번 겪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그리고 적대로 바뀌었고 저는 그 안에서 매일 숨을 죽이며 살았죠. 시어머니는 대를 끄는 여자라며 저를 몰아세웠고 남편은 결국 외도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저는 당시 제 나이 42에 이혼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인천의 신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로 일하며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별한 뒤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저는 다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아들 민수를 처음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15살. 인사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경계하던 그 아이는 아줌마가 해준 밥은 못 먹겠어요 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민수는 식사도 피하고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밥을 지었고 문 앞에 조용히 놓아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던 민수는 말했습니다. 퇴학시켜주세요. 난 친엄마도 돌아가시고 버려진 애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네 편이야. 이 엄마가 끝까지 널 지켜줄게. 며칠 후 민수는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세상에 뿌리 내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고 저녁이면 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수는 법학과에 진학했고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위해 저는 요양보호사, 식당 설거지, 파출부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을 지나 민수는 변호사가 되어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여자친구는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직업도 의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민수가 집에 없을 때마다 그녀는 저를 은근히 살피며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 씨의 친어머니 사진은 한 장도 없네요. 예전 가족 사진 같은 건 없으세요? 그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그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의 어머니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가 아니시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의료인 집안입니다. 제 남편도 제 딸도 친척 대부분이 의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주변 시선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래도 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가 제게 정중하게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저희는 반대합니다. 아드님께도 상처되지 않게 현명하게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연주 어머니를 만났어요? 저 몰래 엄마를 따로 만나셨더라고요.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는 이유로 우리 결혼 반대하신다고 했다면서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그래서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집안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부정하면서까지 결혼을 이어갈 순 없어요. 며칠 뒤 민수는 그녀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생명을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 저를 품고 일터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어머니 없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계모라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집안이라면 저 역시 그 가치관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그녀와 정중하게 이별했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은 흐르고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진심을 알아봐주는 따뜻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민수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엄마, 그때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거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할 거야. 민수야, 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 지켜낸 진심, 말없이 건넨 밥 한 끼. 그게 바로 가족 아닐까요? 혹시 지금 사랑하지만 말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오늘 밤 조용히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 DJ 준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따뜻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